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에 대해서 태양계 마지막 시간은 태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태양 때문에 태양계라는 이름을 얻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장님 태양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되겠죠.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태양. 어떻게 보면 태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 활동의 근원이거든요. 이 태양이 없으면 우리도 살지 못하는 고마운 태양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좀 적어줘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계에서 유일한 뭐다? 별입니다. 별이라 하면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죠. 태양이 바로 태양계에서 유일한 별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정리하게 될 내용들인데요. 태양의 겉모습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태양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지금 가장 최근 2019년 6월달 최근 태양 영상,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태양이 우리가 아는 모습하고 좀 다르죠? 네,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태양이. 또, 자, 태양이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 또 저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태양의 모습이에요? 라고 여러분들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내용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태양을 그냥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어요. 그래서 태양을 볼 때 우리 필터라는 거를 끼웁니다. 망원경에도 끼우고요. 눈으로 직접 볼 때는 눈에 필터를 안경처럼 쓰고 봅니다. 즉 선글라스라고 생각하면 되죠. 선글라스. 태양 볼 때 글라스를 쓰죠. 이 선글라스 종류도 여러 가지듯이 태양 필터도 여러 가지예요. 그 필터에 따라 태양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모습과 저런 모습, 필터 때문에 달라진다. 그리고 어떤 필터를 AIA193이라는 위성에서 필터를 장착하고 보는 영상이 이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교과서를 좀 보죠. 교과서 158, 159쪽입니다. 자, 일단 태양 표면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광구라고 부릅니다. 빛나는 구다. 그래서 광구라고 하고요. 자, 빨리빨리 명칭을 해볼게요. 이 태양 표면을 확대해서 보면은요, 이렇게 막 쌀알을 뿌린 듯한 무늬가 나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쌀알 무늬라고 합니다. 마치 라면 국물이 끓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 쌀알 무늬의 정체는 대류 현상이에요. 막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쌀알 무늬 하면은 대류 운동 이런 내용을 꼭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점이 있죠. 두 글자로 흑점이라고 합니다. 자, 흑점. 그리고 주변 흑점이 왜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냐? 주변보다 온도가 낮기 때문이죠. 온도가 낮기 때문이고, 또 빠뜨린 게 있나? 네. 태양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얼마나 뜨겁냐면 약 6000도씨.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약 6000도씨 정도 됩니다. 우리가 태양 근처에 가면 뭐 다 증발해 버릴 거예요. 그런데 흑점은 이 6000도에서 약 2000도가 낮아요. 그래서 약 한 4000 정도, 4000도 정도 되니까 상대적으로 어둡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알아두시고요. 흑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를 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양의 이제 표면에 대해서 했었고요. 태양이 대기가 있습니다. 태양도 이 표면, 이 알맹이가 있고, 그 다음 대기가 있는데, 요 자세히 보면은, 여기 약간 테두리에 이제 그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주황색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요렇게 붉은 색깔의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여기 아주 얇은 이 대기를 뭐라고 하느냐? 채층이라고 합니다. 태양의 광구 바로 위에 붉게 보이는 얇은 대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얇습니다. 이게 채층이에요. 요거. 그리고 채층을 가리면, 즉 태양을 표면을 싹 가리면 나머지 대기가 보이는데
그 대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코로나라고 부릅니다. 코로나는 굉장히 태양보다 더 멀리까지 뻗쳐 있는 아주 희박한 대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태양 표면에서 대기로 막 뭐가 분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꽃이죠. 홍염. 야, 지구가 이 안에 뭐 수십 개 들어갈 정도의 불꽃을 뿜습니다. 홍염. 불꽃이다. 플레임이라고 부르죠, 보통. 홍염. 뭐 태양의 가장 얇은 표면의 대기 채층에서 멀리 뻗어 있는 코로나 속으로 수십만 킬로미터까지 솟는다라고 알려져 있네요. 그리고 이제 플레어라는 게 있는데요. 플레어는 태양의 에너지가 막 모였다가 한 번에 뻥 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뻥 하고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플레어입니다. 이렇게 뻥 터지는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폭발 현상이다 하는 게 여러분 꼭 플레어 하면 폭발 현상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태양의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제 흑점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 흑점은 자세히 보면 태양 흑점이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태양 흑점이 이쪽에 있다가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근데 이걸 이제 태양이 어느 쪽으로 태양의 흑점이 어느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표현을 하려니까 동서남북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우리가 지구에서 높이 뜬 태양을 쳐다보면 무슨 쪽 하늘에 바라봅니까?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남쪽 하늘을 바라보고 서면 왼쪽이 무슨 쪽이라고 했죠? 많이 연습했죠? 그렇습니다. 왼쪽이 동쪽이죠. 오른쪽이 서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태양을 보니까, 지구를 기준으로 보니까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흑점이 이동하더라. 즉, 흑점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 자체가 자전을 하는 거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양이 엄청 이제 딱딱한 물체가 아니고 움직이는 물렁물렁한 기체 상태의 물체니까 태양의 중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끄트머리 극지방은 천천히 돌아서 태양의 흑점이 처음에 출발을 이렇게 했다면 중심이 더 빨리 돌고 극지방은 천천히 돌아서 나중에는 이렇게 중심이 먼저 간 모양으로 바뀌더라 하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태양은 어려운 말로 유체이다 라는 걸 알게 됐고요. 이때 태양의 자전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동쪽에서 서쪽 방향이다. 뭐 기준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남쪽 하늘을 보니까 지구 기준으로 동서로 자전하더라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 재미나는 것은 흑점의 개수가요, 일정한 주기를 반복하면서 많아졌다가 적어졌다 하더랍니다. 흑점이 약 11년 주기로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그건 좀 외워두세요. 할 수 없어요. 11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가장 많을 때를 뭐라고 하느냐? 극대기라고 하고요. 가장 적을 때를 뭐라고 할까요? 극소기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교과서를 다 돌아오면 교과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 흑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점이라는 게. 왜냐면요, 이 흑점의 수가 많을 때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거든요. 태양의 활동이 매우 활발합니다. 언제? 흑점의 수가 많을 때. 그것과 태양의 활동이 그래서 활발해지면, 흑점의 수가 많을 때 활발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그걸 우리가 세 글자로 태양풍 입자라고 하거든요. 태양풍 입자가 지구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태양풍 입자들은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지구에 오니까 마치 지구에 그 전자기 폭풍이 일어난 것과 같죠. 그래서 이 태양 활동이 지구에 활발하게 들어오면 지구의 무선 통신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델린저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델린저 현상. 그 통신이 끊기는 거 한 번씩 그 태양 활동이 활발해서 SK텔레콤,
여기서 보상을 해주고 막 우리가 이제 통신이 끊기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를 찾아보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그리고 당연히 태양에서 날아온 입자가 많아지면 그 태양에서 날아오는 입자들이 지구 대기에 부딪혀서 생기는 오로라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겠죠. 태양의 활동이 활발할 때, 같은 말로 흑점수가 많을 때. 자,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이제 태양의 크기를 우리가 이제 태양 직접 가볼 수도 없고 하니까 지구에서 태양 크기를 간단하게 한번 측정해 봅시다. 달은 그냥 쳐다보고 동전으로 가리냐 안 가리냐 보면 되는데 태양은 그냥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밝아요. 그래서 바늘 구멍에 태양을 통과시킵니다. 그 원리를 사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긴 자에다가 그 종이 2개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바늘구멍 하나를 딱 넣어요. 그러면 태양빛이, 자, 여기 바늘구멍 종이 2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바늘구멍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일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와서 여기 뒤에 종이에 태양의 상이 맺히겠죠. 사진기처럼. 그러면 이 큰 삼각형과 이 작은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니까 비례식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구에서부터 태양까지 거리를 라지 L, 큰 대문자 L이라고 했을 때 거리 알잖아요. 몇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이 거리 알아요. 그 다음에 자, 종이 B와 종이 A 사이의 거리, 이 자로 측정하면 되겠죠? 측정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 생기는 이 태양상의 지름, 다이애미터의 준말 D, 이 지름도 측정하면 돼요. 그래서 큰 L, 작은 D는 알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 큰 D는 알 수가 있겠죠. 자, 태양 크기 측정하는 비례식 선생님 말로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자, 교과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보고 할까요? 자, 교과서. 자, 요거 봅시다. 자,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지만 예시로 알려준다면, 자, 태양의 지름 큰 D 대 태양까지의 거리 큰 L은 요거 D 대 작은 D, 태양상의 지름 대 태양까지의 거리, 이렇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서술형으로 적으라 했을 때 큰 D, 큰 L 대 작은 D, 작은 L 이렇게 쓰면 틀려요. 이 각각의 이름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느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자, 큰 D 대 작은 D는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역시 비례에 큰 D 대신에 큰 L이 또 올 수 있겠죠? 큰 D 대 작은 D는 큰 L 대 작은 L.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다. 여러 방법이 있다. 원리만 이해하면 여러 비례식을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제 다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거를 서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활동을 해 볼게요. 자, 고생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빠이빠이.